정청래입니다. 우리 원희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네. 구글, 애플에서 실제로 이 독도 단독 표기가 안 되고 실제로 네.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담당한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에서는 네네. 너무 소극적이고 무책임하다는 거죠. 반수 같은 경우는 시위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네. 실제 외교부에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뭐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주미대사관과 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이것이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저희 뜻이 반영이 못돼서 송구스럽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 제가 이번 해외 국감에서 위원 대표부 할 때 위안부 문제를 미 의회에서는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유엔에서도 한번 노력해봐라. 제가 이렇게 김숙 대사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이제 결의안이 있었는데 아마 의원님 말씀 총회 결의안을 말씀하신 거죠. 자, 이 두 가지 제가 질문을 놓고 제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정치라는 게 어렵게 말하면 어렵게 말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세금 공평하게 잘 써서 공평하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는 것. 이것이 정치, 잘하는 정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정부 예산을 보니까 외교통상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뭐냐면 기존에 쓰던 대로 관성대로 쓰는 거죠.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는데 돈 쓰는 씀씀이는 똑같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곳에 쓰게 되고 또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주변에 그런 예산을 도움받던 사람들한테 그대로 내려가고 이런 거죠. 제가 한 가지 지적해 볼까요? 국가 차원의 외교가 있고 민간 차원의 외교가 있습니다. 국가가 뒤로 숨어야 효과가 나는 외교 정책이 있고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타나야 나서야 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외교 정책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미 대사관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 미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이 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보이지 않게 우리 교포들이 움직임이 대단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 대사관, 우리 외교부에서 한 노력보다 더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요. 국내에 무슨 민주평통이다 이런 걸 통해서 선을 달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의 주류 사회의 영향력을 갖는 한인단체, 유권자 운동을 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16년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중심으로. 그래서 뉴저지만 한인 시민권자 18,000명을 조직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저지의 주지사를 나가든 상원의원을 나가든 하원의원을 나가든 이 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부른대요. 공화당, 민주당. 다 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위안부 결의안을 당신이 앞장서 산다면 우리 몰표를 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저도 국회의원 하지만 표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것은 외교부에서 미 대사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너무나 훌륭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위안부 기림비 같은 경우도 이분들의 노력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주미 대사께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시민참여센터라는 유권자 운동단체입니다. 한인 교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비교한 예로 18대 이런 일이 있었대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외통위 위원장이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려고 면담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안 만나주냐. 대한민국 외교통상 국회위원장인데 알겠습니다. 만나주겠습니다. 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위상과 그분들의 역할이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자발적 후원금을 모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저는 이분들에게 겉으로는 등거리, 친한 척 안 친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외교부에 크게 도움받고 있지 않아요.
자기들은 도움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시민 성금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사무실 2개 내서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국가가 뭘 해주질 않았지만 이분들은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본국에 손을 대고 줄을 대고 대통령 초청 만찬에 청와대 한번 갔다 와서 사진 찍고 하는 그런 분들보다, 그런 분들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외교부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제 미 의회 결의안은 됐으니 네. 유엔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그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국감 때마다 항상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게 저희 보좌관이 써준 건 이거예요. 이벤트 사업 중심 및 공공외교, 외교 역량 강화, 이런 제목인데, 네. 네. 제가 계속 했던 얘기가, 제가 17대 문강의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문화와 운동, 이런 거는요, 국가기관이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민간들이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물이 잘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돼요. 예,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부에서 지금 문화원이 다 나가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거 보니까 그야말로 문화는 바뀌고 시대는 바뀌는데 써야 될 돈들은 굉장히 5년 전, 10년 전에 예산을 쓰는 방식과 똑같아요. 제가 어디에 몇 억을 왜 썼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런 마인드의 변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밴쿠버에 갔어요. 밴쿠버 총영사가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이돌 스타가 밴쿠버에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방향은 굉장히 잘 잡은 거예요. 외교 예산을 10억을 쓰든 20억을 쓰든 그것보다 그분들이 한번 와서 한국 K-팝 공연하는 것이 훨씬 부수적인 효과가 더 많은 거죠. 네, 네. 근데 이거를 국가가 나서서 누구 아이돌스타를 막 섭외하고 해서 그분들 세우고 총영사 가서 인사말하고 이런 경직성 있는, 경직된 그런 문화 행사는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러나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물밑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 외교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거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것이 저는 외교부가 진정한 애국적인 외교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이벤트 중심 생색내기 예산 편성입니다. 이것도 디테일하게 장관께서 네. 지시하셔서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예.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말씀만 드리면요. 네. 지금 저는 의원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전체로 동의를 하고요. 네. 다만 그동안 외교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와 또 민간 부분이 같이 합쳐서 하는 외교가 이제 처음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문화원이 가 있는데 문화원 중심으로 하고요. 문화원이 없는 공간이 또한 15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초창기에 이 부가 좀 나서게 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리 잡으면은 정부는 뒤에서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7대 때요, 칭다오, 중국에서요,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제가 2번 주최한 적이 있습니다. WEF라고, 월드 e스포츠 페스티벌. 제가 조직위원장을 하고, 예. 시정부에서도 나와서 정무부 시장이 2번 했어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는요, 스타크래프트 그 팬층이 많은데, 실제로 이걸 대회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MBC 게임 채널까지 동원해가지고 제가 가서 했어요. 2번이나. 네, 네. 엄청난 반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의자를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광장에 500개 정도만 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0배를 깔아라. 네. 근데 어떻게 5,000명이 오냐는 거예요. 중국 시정부 관계자들도. 그래서 5,000개를 깔아라. 그랬더니 2,500개를 깔았어요. 의자를. 근데 10,000명이 왔어요. 네. 네. 중국 시정부 당국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서 한국 선수들의 우수성, 그리고 한국의 한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네. 근데 저 때 정부 예산을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냥 제가 나름대로 알아서 했어요. 근데 그때 칭다오에서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또 달라졌어요. 네. 이제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외교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생색내기 외교도 뭐 필요한 건 합니다. 뭐 상하가 다 이제 어울려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관이든 민이든 서로 협조할 것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네, 네. 그건 잘 유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 뭐 불필요한 예산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써놨어요. 네, 지금 네. 국제교류기금 뭐 동포재단에 무리하게 지원해가지고 제살 깎아먹기 하고 있는 거 시정사항 제가 지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국제협력단 나와 있습니까? 보니까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 협력사업 저희 집행률이 4.5%더라고요. 184억인가를 2012년에 배정을 했는데 4.5%밖에 못 썼어요. 근데 내년엔 또 108억으로 또 해놨더라고요, 예산을. 어차피 못 쓸 거 또 왜 이렇게 해놓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네, 네. 어디에서 나와서 벌써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계획 없이 184억 해놔가지고 4.5%밖에 못 썼어요. 이게 바로 선심성 생색내기형 고정관념에 의한 예산 집행인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전액삭감해야 돼요. 어차피 쓰지도 못할 돈 왜 편성을 해놓고 다 불용 처리합니까?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건 다 여기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책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오후 부총리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공외교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네, 네. 공공외교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뭐 공공외교는 이제 그동안은 문화외교 위주로 해왔었습니다.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를 알리는 모든 사업을 총체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공공외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문화부에 네, 주재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외교부에서도 하는 일도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일도 있고 네, 대체적으로 뭐 딱히 구분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예를 들어서 뉴욕에 네. 워싱턴에 뭐 대사가 있다, 대사관이 있다 그러면 주로 상의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 요청한 것은 문화원이 있는 데는 제외하고 네. 나머지 공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외교 지원 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보니까 이제 어느 부처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 중복 사업이 많아요. 네. 이게 우리 보장에 다 정리를 했는데 이걸 또 어떻게 가름을 해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좋습니다. 근데 이 자문위원회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게 명단을 쭉 봤어요. 네네.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도 괜찮은 분이 이 송승환 씨 네. 이런 분들은 아주 전문가죠. 예, 공공외교 하는데. 근데 나머지 분들은 사실상 이런 부분도 쭉 보니까 이거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고 네네. 뭐 한두 번 회의하고 마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외 국감 다니면서 이 공공외교를 얘기를 다 했어요. 네. 6군데 캐나다, 미국 갔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다들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국감 갔을 때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열풍이 이제 그 태풍의 눈처럼 미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게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를 몰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동안은 매뉴얼이 없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강남 스타일이 빌보드 차트 결국 지금 1위를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 네. 왜 1등을 못할까? 이 음원 다운에서는 이 비교 안 될 정도로 압도적 우위에 있는데 근데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는데 주요한 포션이 라디오 방송 횟수라는 거예요. 네. 미국에. 근데 미국에서 라디오에서는 잘 안 틀어요, 싸이. 이게 자발적으로 음원 다운받고 막 특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네네. 하도 인기가 있으니까 아버지까지 타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딱 그 매뉴얼이 있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라디오 PD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틀 수 있는 무슨 자료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이런 걸 줬으면 1위를 했을 거라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싸이가 미국에서 활동을 더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까지 외교관이 다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은 뭐 있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기회를 놓쳤던 것 같아요. 빌보드 1위를 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놓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이런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있었다면 이 전문가들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급하게 물어보고 싶을 때 이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분들은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걸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에 지금 다 없어졌다 하지만 인종차별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온 갑작스런 이 무명 가수에게 빌보드 차트 1위를 내주는 게 그들의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 신청을 했고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매뉴얼을 만드는 공공외교를 통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거를 이제 만드는 예산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일단 자문위원회 구성부터 저는 좀 새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문위원 구성도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문화산업 포럼이라고 있어요. 문화산업. 이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문화산업 포럼 그 멤버들 보면 다 쟁쟁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렇게 우리 K-팝이나 이 한류가 확산되는데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산업 포럼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 한번 자문을 구해보시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더 길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장관님한테 그냥 여쭤볼게요. 이 국제교류기금 계속 이 재외동포재단에 이렇게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취지에 안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줄여나가시겠습니까? 그동안 처음보다는 좀 줄여나갔습니다만 금년에도 또 배정이 됐는데 예산당국에는 계속 이거는 옳지 않다 해서 지금 이 기금도 보존하고 이거는 지원 안 하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산대로 자꾸 이쪽.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걸 갑자기 또 줄이면 재외동포재단은 우리는 그러면 뭐 먹고 사냐. 그렇다고 해서 기재부에서 돈을 함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쉽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매년 이렇게 끌려다니는데 어쨌든 한번 고리는 끊기는 끊어야 되잖아요. 이걸. 맞습니다. 법에도 이거 위반되는 것 같고 그런데 참 저도 이걸 딱 보면서 이거 갑자기 한 300억 갑자기 줄여버리면 그럼 재외동포재단은 폭탄 맞는 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양쪽. 그래서 그걸 다시 원위치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 그럼 결국 국회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때도 어쩔 수 없이 그럼 기재부 예산을 편성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게 돼. 그때도 외통위에서 법이 바뀌면서 기재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